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점쟁입니다. 오늘은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차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매매는 확률 싸움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100% 확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시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나스닥을 많이 따라다니고 미국의 각종 지표 발표에 따른 무빙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고, 보통 이제 제가 차트를 활용할 때는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클 때는 반대로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오늘 교육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꾸준하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차트 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추세와 추세선,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매물대와 거래량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매매 스타일이 이제 단타 스캘핑 위주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고 이제 박스권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데, 시장의 흐름 즉 추세를 파악하면은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려도 이제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손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파악해 손절할 일을 없도록 하는 것도 매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이라는 게 로봇처럼 아무 자리에서 막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상승인지 하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는 차트가 새로운 고점을 찍고 높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트는 상승만 하지 않죠. 강한 상승 뒤에는 또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한 후 횡보하는 구간에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 조정 때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동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가 움직이기 전에 조금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안 깨고 이제 차트가 올라오죠. 그럼 이제 지금 추세가 변동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바로 또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 자, 지금 이제 차트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상승 추세, 바닥을 이제 여기서 한번 길게 장대 양봉을 올린 다음에 이제 바닥을 안 깨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저점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점을 깨지 않는 이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추세 안에서는 수익이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 추세인 차트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찍은 부분에서 내려갔다가 반등 주고 내려갔다가 반등 주는데,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트가 한 방에 꼽히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제가 또 차트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오고, 또 장대 양봉을 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쭉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쭉 빠지고 다시 아까 위로 친다면 이제 상승 추세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서서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추세가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하락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추세 매매라는 거는 아무래도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 제일 확률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물 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단타를 치시기가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승 추세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야기를 드렸으니 추세선을 이제 긋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최소 두 개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그리는 것이 상승 추세고, 두 개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것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이 추세선을 직접적으로 이제 차트에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최근에 생긴 고점, 저점의 추세선을 그리는 것과, 두 번째 너무 짧은 타임에 추세선을 그리는 것, 세 번째 극단적인 각도 혹은 완만한 각도로 추세선을 그리는 것, 모두 신뢰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없으며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세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추세선은 이제 기존의 시가와 종가가 아닌 저가와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의 몸통이 아닌 꼬리에 긋는 것이 정석이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추세선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추세선은 매매 활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상승 추세 이야기 설명을 드렸었죠. 그 상승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전저 이 라인 바닥을 꼬리에서 안 깨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화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하방이 안 나왔을 때 이 안에서 이제 롱과 숏을 적절히 활용을 잘 하신다면 수익이 양방향으로 발라먹기 때문에 수익이 2배가 되겠죠. 이 하방이 이제 뚫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각종 뭐 1분, 5분, 뭐 1시간, 4시간 일봉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의 캔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바닥 라인이 어딘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은 추세선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승 추세일 때 가격이 떨어져 하단에 닿아도 지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면은 다음번에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강한 매도세를 동반한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손절이 짧은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 라인에서 롱을 잡아대 운이 좋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 수익도 뭐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이 자리가 이탈하면은 단기 이제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스탑 리밋을 걸어두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익절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익절하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자로 줄을 긋게 되면은 이 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도 한번 빠지긴 빠졌는데 이 하방 밑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단기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되는데 쭉 또 올라갑니다. 차트가 올라가다가 이 바닥 라인에서 깨지니까 강력한 하방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서 쭉 빠졌죠. 그래서 이 반대 이제 하락 추세도 이제 똑같이 상승 추세랑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일 때 가격이 상승해 상단에 닿지 않아도 저항을 받고,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번에도 저항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하락 추세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은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 저항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앞서 얘기했던 추세의 경우도 반복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구간은 매매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항 돌파, 이게 지지 이탈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구간도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여기 상단에 그었다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제 지지 이탈 라인 보실 수가 있겠죠. 바닥 라인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 상승 추세를 뚫었는데 꼬리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빠르게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서 이제 돌파 매매를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이 라인에서 손절 스탑 리밋을 걸어둬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는 이제 이탈 시 저항이 되고, 저항은 돌파 시 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교지선과 교황선. 지지 구간은 그 구간의 가격대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 구간이 이탈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손절 혹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본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투자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지지 구간이 이탈될 경우 패닉셀, 이제 실망 매물 등이 발생하여 강한 매도세가 작용하는 자리, 즉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매도세가 작용하던 자리가 돌파될 경우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 여러분들도 이제 불기둥 보면 들어가고 싶죠.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발생하는 자리, 즉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지지와 저항의 되돌림을 리테스트라고 부르며, 저항 구간이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돌파가 나온다면 이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가격이 내려오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시 강한 매도세를 동반해 이탈하게 된다면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 또한 매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죠. 이 저항 라인을 또 뚫지 못한다면은 또 단기 밑으로 이제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추세 구간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단타를 치시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죠. 근데 이 저항 라인을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트가 시간 지나고 움직이고 한 번 더 도전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또 저항 라인에서 약간의 돌파가 나오고 쭉 빠지는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래량과 매물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추세, 지지, 저항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물대와 거래량의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매수와 매도 가격이 이제 싸우는 자리인데 바로 이 매물대가 지지와 저항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승 후에 이렇게 캔들이 모이는 구간 보이시죠? 이 캔들이 뭉쳐있는 구간은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만나기 때문인데 이런 매물대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차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반등 이후에 약간의 우상향을 그리면서 약 조정을 주고 또 반등을 주고 또 조정을 주고 반등을 주고 계속 이 패턴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바닥은 또 안 깨면서 갑니다. 지속적으로 이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추가로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심리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겠다. 혹은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 상승을 하고 다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의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 이제 매물대가 생기는 구간, 그리고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상승 추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실 때, 지나간 자리의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분봉마다 이제 차트를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때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메모장을 꺼내서 한번 메모를 작성을 하시고 지나간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돈을 투여해서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 스캘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거래량도 함께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거래량이란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의미하는데 이 거래량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려면 무조건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되고,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가격 변화에 엄청난 신뢰도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하거나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많이들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을 의미가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이 이제 거래량, 이제 매수가 들어온 이제 거래량 볼륨인데, 이 거래량 이제 매수 볼륨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추격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봉 매물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지 저항과 이런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거래량과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제 추세선을 긋는 자리에서 확인을 충분히 하시면서 박스권을 그려서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이 차트, 굉장히 매매하는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복습, 그리고 뭐 실전으로 매매를 하시든 이제 속으로 모의 투자를 하시든 직접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실전 매매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수점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